네. 네.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략 시간을 계산해 보니 지금 첫 질의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질의는 12시 반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이나 자료 제출은 간략하게 하실 분 있으면 1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네. 예,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자, 주진우 의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거를 제가 묻겠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님. 네.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청구했던 영장 일체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아까 위원장님 질문하신 어제 이제 저희가 브리핑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자분들에게. 네네. 아니. 그래서 그 정도 차원에서는 저희가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을 것 그러십시오. 네, 그래서 네. 전체 다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약본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영장을 제출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네. 횟수라든가 그러면 내용 같은 것.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네. 육하 원칙에 의해서 네. 몇월 며칠 날 이런 취지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결과는 뭐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요것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그러면 제출을 해주시고 주진우 의원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다른 의원님한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제가 정회를 한 이유는 너무 지금 서로 격앙돼 있고 흥분돼 있어서 잠깐 진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진정들 다 되신 걸로 알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1분만 하세요. 그러면. 네. 탄핵 청문회하고 법무부에는 국감 때에 이어서 지금 세 번째 자료 제출 요구인데요. 2023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박상훈 쌍방울 이사, 박상민 전 쌍방울 회장 수행비서의 수원지방검찰청 출입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수원지검이 이걸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수사 예압과 진술 세미나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출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원지검장님 나와 계시죠? 예. 네. 이거는 저희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출정 기록, 검찰 출입 기록 이거를 좀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어요. 근데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김영철 검사 탄핵 관련해서 출정 기록도 제출해달라. 근데 제출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구치소 직접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정본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원에는 제출해도 그것이 유출되거나 공개되거나 할 염려가 없어서 제출을 했고 국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황당한 답변을 해서 질책을 받고 사과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수원지검 내지는 수원교도소인가요? 수원구치소? 거기를 현장 방문하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가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바빠서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기 전에 저는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나눠서 말씀드리면 출정 자료는 자료 생산 기관이 수원구치소고 저희는 사본을 전달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내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검찰 추석 자료는 이화영 피고인 항소심이 이달에 끝납니다. 그리고 어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판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은 자료는 조심스러워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지검장님, 예. 뭐 여러 가지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있는 것이 있는 대로 드러나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면 영향을 끼쳐야죠. 있는 자료를 감추거나 없는 자료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서 그것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미쳐야죠. 그렇기 때문에 수원구치 제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의원님들끼리 서로 대화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수원지검장님 판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이요. 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7+1분으로 질의 답변 포함해서입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지금 명태균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도리도리와 쩍벌을 자신이 고쳤다고 보도가 지금 났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명태균과 무슨 관계인지 지금 궁금합니다. 국민을 입틀막 하더니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명태균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국정 혼란이 명태균 때문에 40일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이 세 사람의 불법적인 대선 레이스에 대해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위해서 불기소를 또 마다하지 않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묻겠습니다. 자, 화면 좀 올려주세요. 지난 5월 16일 날 취임하면서 한 말 생각납니까? 저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제가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부패는 성역이 없다. 비리 세력에게 빈틈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제 비리 세력 반칙으로 검은 돈을 13억 9천만 원이나 부정취득한 부패 세력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불기소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김건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피의자가 몰랐다고 하고 공범들이 김건희 피의자가 몰랐다, 알았다고 진술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기소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엄정한 검토 결과는 마치 김건희 여사가 고용한 변호사, 로펌 변호사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중앙지검 검사가 몇 명이시죠? 지금 220여 명쯤 됩니다. 네, 200명이나 되는 변호사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위해서 변호하고 야당 인사들과 언론인들은 기소하는 파렴치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검사장님, 2014년도에 판결된 주가 조작 사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인데요. 저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가 조작을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공범들이 그 알았다고 하는 진술이 하나도 없더라도 시세 조정에 공모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자, 이 판결에 비유해서 제가 물을게요. 김건희는 왜 갑작스럽게 거금을 들여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수 시작했는지 제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공범들 중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정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김건희의 공모 사실을 입증하는데 장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총체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아까 중앙지검장도 말했듯이 수사의 부실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폰 압수수색 안 하셨죠? 안 한 거 맞죠? 네, 그런 사실은 없는 네, 걸로. 그런 사실 없죠. 그런데 이 사건 가장 중요한 쟁점이 권오수와 김건희 피의자 간의 의사소통, 의사교류, 시세 조정에 대한 공모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 압수수색 하면은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많은 간접 증거들에 비추어서 그거 왜 안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왜 안 했습니까? 그걸 안 하고도 지금 수사 제대로 했다고 발표하는 겁니까? 수사 부실이에요. 수사 이렇게 하고 뭘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2년 반 동안. 서울중앙지검이 이 정부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수사를 제일 잘한다는 서울중앙지검이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 사무실, 휴대폰, 주거지, 컴퓨터 압수수색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명품백 수사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도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 사무실, 주거지, 휴대폰 압수수색했습니까? 저희가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증거를 무엇이 확보했습니다. 임의적이에요? 피의자가 범행 부인하고 있는데 언제 임의적으로 수사했습니까? 저희가 카톡도 전부 확보했고 무슨 또- 카톡? 피의자 김건희 카톡 확보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피의자 김건희 휴대폰 압수수색했습니까? 카톡을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 그 피의자 최재형 김건희가 어떻게 의사 연락을 하고 범행을 했는지 휴대폰 필요하잖아요. 압수수색이. 왜 안 합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지금 김혜경 씨 수사는 저렇게 했어요. 7만 8천 원 가지고 압수수색 몇 번 했습니까? 130번. 저러니까 검찰이 욕먹는 거예요. 명품백 관련해서 중앙지검장한테 묻습니다. 당시에 다음 거 보여주세요.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이원석 관여하지 말고 용산과 중앙지검이 소통하고 있다. 이거 용산 대통령실하고 소통했습니까? 중앙지검장?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는 왜 이렇게 났습니까? 그러면 명품백 조사할 때 누구하고 소통했습니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으로 하여금 그 변호인과 소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전 보고하셨나요? 총장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규칙 위반이죠. 어떤 부분? 검찰 사무 보고 규칙 위반이잖아요.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품백이에요. 저 사건은 지금 사전 보고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검찰- 사건은 피의자 검찰 조사할 보고 때 사무 규칙은 또 중요한 사건은 피의자 조사할 때 사전 보고 합니까 안 합니까? 대상 사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사건이 중요 사건이잖아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요.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는 정확하게 그 대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사후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사무보고 규칙을 위반하셨어요. 직무유기고 이거 어떤- 보고하지 못하게 하셨으면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그 수사 결과를 나중에 책임을 지세요. 다음 수사- 거 보여주세요. 답변 자,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앙지검장이 사건 처리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렇게 수사하시면서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 보세요. 오늘 1% 더 올라갔어요. 63%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중앙지검장이 사건 하고서 총장은 가치를 지키고 비난은 제가 받겠다. 비난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비난을 본인이 어떻게 받으시냐고요? 검사들 2,300명을 데리고 본인이 어떤 비난을 혼자서 받고 검찰을 책임집니까? 이런 검찰에 수사권을 줘야 됩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슨 비난을 받아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 누리면 그만이지.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해주기로 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자리 받았습니까? 대답하세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렇게 엉망으로 부실 수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저는 불기소한 제대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사건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한 번도 안 해요. 압수수색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압수수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아무 사건이나 휴대폰 무조건 가져와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네. 네. 저 위원장님 잠깐만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만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증인. 네. 제가 국감할 때마다 증인 보호 차원에서 이런 증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잠깐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있는 것은 있다고 없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있는 대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창수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중앙지검장으로 본인이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뭐 기소 결정은 이제 어제 한 건 불기소 결정은 본인이 했겠지만 그래서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굳이 본인이 책임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본인이 아는 만큼만 또 모르는 것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영장 청구는 제가 수사할 때는 아니었지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있는 대로 말씀하시고 검찰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지만 그 기관에 종사하는 검사 여러분들도 또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증인 보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추가 발언할 거 있으면 하세요. 지금 이제 여러 사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 사건 두 개를 처리하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그 사건 처분에 대해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의원님들께서 본인 느끼기에는 이거 질문했는데 내가 대답해야지 이런 이제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의원이 그 다음에 답변하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면 굳이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찾아서 그 답변을 뭐 기억하겠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상 발언이요? 1분만 하세요 그러면. 네. 예, 어제 대구지검에서 있었던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상당히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태 의원님의 질의 과정은 대단히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 편에 서지 말고 꼭 국민의 편에 서라 이런 여러 당부의 말씀도 있었는데 답변하려고 했던 고검장의 말에 대해서 이건태 의원님은 질의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답변 받으려고 발언한 건 아니다 했었고 감사반장께서 이제 답변하실 말 있으면 해보시라 발언 기회를 주시는 과정에서 국회가 탄핵한 것은 뭐 위법하다, 뭐 부당하다라든지 대표 방탄을 위해서 국회의원으로 표결에 참여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분명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야 의원들의 공방을 별개로 하고 피감기관장이 피감위원회에 대해서 조용해요.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제가 이게 의사진행의 방해이다. 3초만 더 주세요. 의사진행의 방해. 예, 그렇습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행위고 이건 위원장님 좀 제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그러면서 좀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송경호 고검장도 사과를 했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정감사를 정치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피감기관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의 사실 막가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럼 야당 의원들이 피감기관장님 그랬습니까? 기분이 좀 언짢으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여야 의원님들 어제 노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근데 피감기관장이 조용히 해라든지 정치감사하느냐 정치국정감사하느냐라고 저희를 폄하하는 걸 국회에 모독하는 행위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하실 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어제 듣기로 유상범 감사반장께서 진행을 원활하게 잘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발언 기회나 아니면 또 피감기관에도 필요한 답변 기회를 드리고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평가를 하는데요. 과정에서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뭐 조용히 하라든가 아니면 정치 감사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 이 부분은 묵과하기 좀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법에도 발언 중에 국회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 간사님들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옳은지 그건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국정감사장에서도 질문을 받은 거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 피감기관에서 의원을 향해서 조용히 하라는 등 아니면 정치 감사하냐는 등 이거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검사들은요 행정부 공무원입니다. 국회의원은 입법부고요. 그래서 입법부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저는 믿기지는 않지만 어쨌든 했다니까 그건 간사들끼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기 부천시 병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방해하는 친위 수비대, 중정마마를 보호하는 신하, 김건희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해주겠다고 다짐하고 임명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심우정 후보자는 아니다, 모욕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두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제 말이 맞았고 심우정 총장은 국민과 국회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대통령의 편에 서서 두 사건을 불기소하면 검찰은 수사권 전체를 잃게 될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게 되면 검찰청은 문피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심우정 총장과 이창수 중앙검사장은 문피를 내린 검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증거를 제가 쭉 모아봤더니 1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대 유죄 증거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걸 어제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권오수 등이 모두 피의자에게 시세 조정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피의자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걸 이제 무혐의 근거로 삼았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부터 재판 진행까지 김건희 여사는 검찰총장 부인 또 유력 대통령 후보의 부인,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공범들은 오히려 이 김 여사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김 여사의 범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할 이익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검찰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가 그 모녀가 세계 계좌에서 48회 통정 거래가 재판에서 인정돼서 모녀가 합계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 이 명백한 사실, 이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검찰은 62만 주 상당을 2010년 6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11거래일 동안 순차 매도했다. 이걸 또 무혐의 근거로 삼았는데 이렇게 매도한 다음에 2차 주가 조작이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됐는데 그 단 7일 이후에 팔았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16억 200여만 원을 다시 풀로 매수했습니다. 이걸 어제 검찰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 달력을 보시면 10월 28일 1억 6,700만 원을 매수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16억 200만 원어치를 다시 매수했습니다. 또 검찰은 결국 김기현의 물량수급 요청을 받은 권오수가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매도 주문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기현과 공범 민태균 간의 문자, 또 이에 부합하는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간의 주식 거래 직접 지시 녹취록, 이것을 이 빼박 증거를 무시한 겁니다. 10월 28일 날 13시 2분에 김기현이 민태균한테 매도 주문을 얘기했고 3분 뒤에 실제로 3,100원에 10만 주 매도가 이루어집니다. 김건희 계좌에서 나간 겁니다. 또 11월 1일 11시 44분 32초에 매도하라 하셈 이러한 요구가 들어가자 이른바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하셈 이겁니다. 7초 후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 주문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 간의 전화 주문이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또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경험이 부족하고 권오수 여사와 권오수 회장을 믿고 했다. 뭐 이런 이유로 권오수가 시세 조정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겠는데, 보통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식이 있었다, 예견이 했다고 인정된다. 보통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걸 완전히 거꾸로 바꿔놨습니다. 특히 2010년 1월 29일 13시 43분 김건희 여사와 신한은행 직원간의, 신한금융투자 직원간의 이 통화 내역이, 통화 녹취록이 매우 중요한데요. 직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수량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좀 밀려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사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2,600원, 한 850원 정도까지 해 갔고요. 예, 조금씩 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을 좀 사가지고 주가를 올리겠다고 시세 조정한 게 명백한 증거가 확보됐지 않습니까? 또 김건희 여사의 전문성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박은정 의원님 소개한 중앙지법 2013 고압 1271 판결 똑같은 사례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중앙지법이 이렇게 판결했어요. 갑작스럽게 거금을 들여, 1분만 더 주십시오. 거금을 들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 조정에 공모 가담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식 매수 모습은 쉽게 납득이 된다. 피고인이 공모하였음을 인정하는 다른 공범자들의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왜? 중앙지법이, 바로 옆에 있는 중앙지법이 인정한 동전 유사 사례의 판례를 중앙지검은 이번에 무시한 겁니까? 또 검찰은 주범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수사를 안 했잖아요. MBC 보도를 방금 중앙지검장이 확인해 줬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안 했어요. 핸드폰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범들과 연락한 게 안 나왔죠. 더구나 이 주가 조작 사장 권오수, 주포 이정표 일가는 연락한 게 명확하게 확인됐잖아요. 대장과 연락을 했는데 하부 공범들과 연락 안 한 것이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 이정필과의 피신에 보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가 시총이 200억인데 500억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네, 정리해 주세요. 됐습니까? 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장경태 의원, 오전 질의는 장경태 의원까지 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하고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6번까지 하겠다고. 위원장님, 박준태 의원님. 제가 한 30초만 대답을 좀 드려도. 네, 그렇어요. 그 위원님 질문은 제가 잘 들었고요.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지금 항소심 판결문이나 또 저희 수사 기록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앙지법 판결 하나 얘기하시는데 그 사건은 그렇게 단순히 갑자기 주식을 많이 투자했다는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이제 그 주범의 운전기사분인데 갑자기 이 뻥 주문이라고 해가지고 주가 조작꾼들이 쓰는 그 주문을 계속하고 또 IP 주소도 그 주범하고는 같은 IP 주소를 쓰고 그래서 그 딱 하나의 정황 말고도 나머지 정황들이 6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판결문 한번 알겠습니다.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이창수 증인, 저도 판결문 다 보고 어제 발표문 다 봤는데, 근데 특이한 점은 돈의 흐름 아닙니까? 주가 조작은. 그리고 김건희 돈의 여사, 흐름이 최은순 중요합니다. 장모 두 사람이 23억 벌었잖아요. 왜 그런 부분은 왜 안 합니까? 말을. 그게 핵심이에요.
그 부분에 조금 돈을 23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수익 창출 당했다. 인식도 없었고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정황이 없다. 수사를 안 했으니까 공무원 정황이 없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태광섬유, 뭐 블록딜 이런 거 다 했던 전문가예요. 뭘 그런 거 가지고 수사를 안 했고 일반인이 저 같은 사람들도 아는 사실을 뭘 그런 것도 안 해놓고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입니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주의 주장에 대해서 개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은 국민들의 알 권리나 인식의 오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오후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아직 불출석 사유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우리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장소는 협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현직 이원석 검찰총장은 예배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 다시 말해서 검찰청사에 불러서 수사하겠다 하는 의지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함께 결국은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는 문제는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부임되자마자 총장은 이런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총장과 입장이 달랐다는 것이 되고 근데 검찰을 대표하는 거 검찰총장이잖아요. 근데 총장은 장소 예외 성역 특혜 없다. 못 박았어요. 근데 검찰총장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그래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장소는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방침과는 다른 거고 사실과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오해 없기 바랍니다. 자, 저렇게만 얘기하면 사실을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사진행반 됐어요. 자, 요 정도는 하는 거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시간이 바쁩니다. 시간이 바빠요. 자, 이성윤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주울. 이성윤 의원님 질의하세요. 빨리. 예, 전주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어제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결정 참 용산 정권에게는 잠깐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우리 검찰이 국민들로부터는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결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2024년 10월 17일은 70년 검찰 역사상 가장 지옥스러운 날이고 검찰의 사망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명품백, 디올백 불기소 결정 어떻습니까?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온 국민이 봤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걸 불기소했어요. 공직자의 아내가 그런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는 금지된 물품을 받아도 된다고 허용해 준 겁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입니다. 지난번 명품백 불기소로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사망을 했다면 어제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로 검찰이 해체되게 이르는 바로 검찰과 정권의 공멸 공동체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뿐만 아니라 전직 중앙검사장으로서 오늘 여러 후배님들 보니까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을 때 총장은 윤석열 총장이었고 제가 그 많은 사건,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의 아내, 장모, 그리고 한동훈 검사에 관련된 채널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윤석열 총장이 저에게 막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런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하 직원들이 저에게 물러나라겠고 그렇게 하지 못하자 저를 수사해서 기소했습니다. 최초로 기소된 중앙검사장입니다. 이창수 검사장. 네. 중앙검사장이 수사 받거나 기소된 적 있습니까?
제가 언뜻 모르시죠? 떠오르진 않습니다. 예. 저는 이 중앙검사로 근무할 때 이렇게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서슬퍼렇게 대검에 윤석열 총장이 있으면서 이렇게 검사들을 압박하고 수사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특활비를 주면서 검사를 불러서 검사장 몰래 부르고 회유했습니다. 저는 그걸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창수 부장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이 오라고 하는데 안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제가 왜 안 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창수 부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갔다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참 이창수 부장 참 바른 검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에게 윤석열 총장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창수 부장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를 두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정말 준사법기관을 자처하는 검찰이 무능을 자처하면서 이렇게 김건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원금을 보장해주는 주식투자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으로 있을 때는 대검에서 장모 보호 문건을 만들자니 어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아내에게 면죄부를 주게 한 보도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쪽짜리 보도자료 모자라서 100쪽짜리 PPT를 띄우고 무려 기자를 상대로 4시간 동안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기소를 하면서 브리핑이 있었습니까?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마치 김건희의 변론 요지사와 같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정말 검찰의 의견인지 눈을 의심했습니다. 휴대폰 반납하고 아련 조사까지 받아가면서 김건희에게 들었던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것뿐입니까? 검찰은 김건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투자자라고 설명하면서 심지어 피해자라고까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투자자일까요? 검사장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기록상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말하세요. 증권 담당자들이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에 그렇습니까? 그런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그 증권에 대해서 그렇게 2018년에 주간조선에 보도된 겁니다. 2018년 윤석열 지검장의 재력가 부인은 누구냐? 이 기사를 보시면 저는 원금도 이자도 보장 안 된 보통주를 샀다. 우선주와 보통주를 액면가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주식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거 김건희 본인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그 기사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이치 파이낸셜 관련해서 이렇게 싸게 샀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은 1990년대 후반 IT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을 미천으로 되었고 이걸로 사업에 돈을 불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력 20년의 주식 전문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018년 윤석열 지검장의 재산 내역을 보면 예금이 50억 원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2018년에 50억 분인데 거기에 80%를 투자해서 주식 투자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전 재산이나 전 재산을 몰빵한 것이라 다름없는데 이 주식 투자 아마추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는 주식이나 주식시장 모르는 아마추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김건희를 비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들어보세요. 네. 저에게 답변하지 말고 국민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보도자료가 마치 국민들에게 저희들은 김건희의 변호인입니다.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4시간 동안 변론 물기소리를 설명하고 PPT 100장을 찍어서 전신도 안 먹고 설명하는 검사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검사들 물어봤습니다. 2플러스에 검사들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글이 하나 올라왔냐? 조용하다는 겁니다. 검사들 탄핵 때는 그렇게 떠들어대고 국회의원을 모독하다니 이런 말을 했어요. 응?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오늘 검사한테 전화해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끼리 리그다. 그들만의 리그이다. 일반 지역에 있는 검사들 물어봐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제는 포기했다. 정말 여러분들 어쩌시려고 이럽니까?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검찰이 문 닫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이제 검찰은 수명이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검찰이 사라져도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디올백 사건에 의해서 검찰이 법치주의 사망을 선고하고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완벽하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제 검찰이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수사를 해도 국민들은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역사에 큰 죄를 진 겁니다. 용산 정권과 검찰이 한 몸이 돼서 검찰 역사를 오역해서. 네. 아니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하란 대로 의원님들이 다 따라 주셨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일부 공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어쨌든 갑질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법사위 현장 이곳에서도 지금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현실에 정말 비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제가 존경하고픈 우리 법사위원장님, 제발 위원장 그 자리에서 갑질 제발 좀 자제해 주세요. 예? 오늘 여러 가지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아니 잠깐 왜 준비해 잠깐만요. 주세요. 개입하지 잠깐 마세요. 준비해 이것도 갑질입니다. 그 발언 예. 취소해 주세요. 자, 어쨌든 지금 그 마이크 꺼주세요. 의사 진행을 공정하게 발언 시간을 뺏는 게 아닙니다. 자, 발언 시간을 뺏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위원장한테 갑질이라뇨. 그러면 송석준 의원님은 지금까지 을질만 했어요? 그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막말이죠.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약하다 그래요 저보고. 심지어는 정말 그 발언 취소하세요. 그 발언 취소하세요. 취소하세요. 여보세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자, 발언 시간 드린다니까요. 발언 시간을 뺏는 게 아니에요. 발언 시간 보장합니다. 그 발언 취소하세요. 제가 사과까지는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취소하세요. 아니 사과가 누가 해야 돼요? 아니 본의원이 대검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의원님이 중단시키고 계세요. 개입하는 이행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셔야지. 아니 제가 누가 무슨 짓을 하고 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라 그래요? 제가 지금 가해자입니까? 자, 제 발언만 나가고 있고 송석준 의원님 발언해도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자, 취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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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다른 분들 조용히 하세요. 자, 곽규택 의원님 조용히 하시고요. 나는 아까 자료조치 정상적으로 했는데 뭐라고 그래서 내가 좀 미안하다 이런 말을 했어. 아니 속상한 자료 그것도 자료 아닙니까 자료? 나는 그래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발언 취소하세요. 사과해 주세요. 발언 취소하세요. 발언 취소하세요.
자, 발언 취소하세요. 아니 국감장에 질의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게 말이 돼요? 유상범 간사님 사실은 이런 질의 처음 들어봐요 나는. 의사진행 바로 그렇지만 이건 계산 통계잖아요. 이런 진행은 성리의 의사진행 바로 제가 했어. 이게 뭐예요? 발언권 빼고 의사진행하시죠. 이런 시간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발언권 들어주시고 진행하시죠. 자, 발언 취소하세요. 발언 취소하세요. 발언 취소하세요. 자, 발언 취소하세요. 자, 발언 취소하세요. 갑질했다고 사과를 요구받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갑질을 보고 갑질이라고 얘기하면 대통령 불소속 수건이나 포기하세요. 대통령 맞겠다는 수건이나 수사도 안 받고 말이야. 이걸 막겠다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하시죠 위원장님. 열을 받고 들어봤습니다. 자, 다른 분들 다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시고요. 어제 장경태 의원님 뵈기 때문에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시고요. 발언 취소하세요.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정상적인 발언을 갖다 왜 취소를 합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당한 발언을 갑질한 적 없어요. 위원장의 겁박으로 송석준이가 발언을 취소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얼마나 취소하세요. 기가 막힌 국회를 보겠습니까? 스스로 사과할 분이 누구예요? 취소한 사람은 제가 자, 발언 취소하세요. 위원장의 갑질, 위원장의 갑질 그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아니 위원장이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죠. 끝나고 나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고. 왜 그렇게 의원들과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적절한 거 없어요? 다 있잖아. 사과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 속기록은 이미 취소하라는 말도 또 속기가 됩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남아 있는 걸 지울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송석준 의원께서 갑질이라는 발언은 취소한다고 얘기하시고 다른 용어를 차라리 사용하시 생각하세요. 갑질 안 됩니다, 이거. 자, 하시겠습니까?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단어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갑질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생각과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건 달라요. 그다음에 또 동료 의원이 말하고 있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걸 여러분이 내 생각으로 상대방의 생각 판단까지도 지금 지배하려고 생각하시고 왜 송석준 의원의 발언으로 의사가 진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법 145조 1항에 의해서 제가 경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어요. 스스로 이 발언은 주워 담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갑질성 개입을 주워 담고 정신 사과하세요. 아니 왜 위원장님한테 그러니까 감사를 하세요. 김은정 의원님, 기다려서 내가 성까지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종종 방해를 받아서 정상적인 질의를 못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저희도 맞는데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거죠. 자, 다 봅니다. 이제 정리합시다. 자, 뭐 이렇게 성석준 의원 정리하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대책임을 가실 건가요? 네. 발언 정정하세요. 위원장님 그냥 유감 표명으로 합시다. 그걸 뭘 그렇게 갑질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발언 취소하라고 하는 게. 여기에 속기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면 되지 자, 않겠어요? 발언 정정하세요. 그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나름 정정 얘기는 아니, 적절치 친구력에 대한 거. 아니, 제가 취소하라니까 취소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정정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인신공격이어서 정리하세요. 위원장에 대해서도 발언하겠습니다. 그게 기분이 나쁘시다면 나 그런 발언이 끝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 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개입하는 방식이 이번엔 잘못된 거예요. 자, 다른 의원님 할 때도 이렇게 하고 발언 시간을 뺐거나 그런 적이 없고 발언 시간 정지한 상태에서 다 발언 시간 다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발언 시간 보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에 끼어서 이야기 합니까? 자,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얘기하는 자,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간사님, 같은 거에 지금 하신 게 어제 감사반장하면서 갑질하셨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안 했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갑질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앉아서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객관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건 유상범 간사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승원 간사나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사위가 비교적 처음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속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의사진행을 지연하고 한 것이 송석준 의원님이고 거기에 많은 경고를 받고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다 누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경고를 많이 받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법사위를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세요. 반성을. 성석준 의원 받겠습니다. 그러면 반성하신다 생각하면 제가 이 부분은 정리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람으로 넘기세요. 넘기고 마지막 감사 발언할 때까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위원회장 소개 소개하는데 발언 못하면 아무도 발언 못하십니다. 자, 유상범 간사님이 말씀하세요. 마이크 주세요, 유상범. 5분 27초 그대로 두시고 그냥 말씀하세요. 예. 네, 우리 위원장님과 송석준 의원님 간의 여러 가지 논란을 갑자기 간사에게 합의로 떠넘겨서 또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같이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발언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속기록에서 그 단어 갑질과 관련된 송석준 의원의 발언 내용 그리고 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신 발언 내용 이 부분은 전부 삭제하는 걸로 하고 회의는 계속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고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다고 하셨고 송석준 의원께서도 이 부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의사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얼마든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질의도 중에 이렇게 도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제가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의사 진행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정하지 못한 위원장이라는 인식하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한들 그것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송석준 의원님도 마음이 혹시 상하셨다면 이해하시고 의사진행 발언은 이걸로 하고요. 유상범 간사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답변은 이것을 하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세요. 자, 지금 방금 답변하신 분이 누구예요? 네, 수원지검장입니다. 네.
그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 근데 국회법 해설에 보면 재판 중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정치적 책임 추궁, 의원의 의정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감정법에 보면 증언이나 자료 제출 거부를 하면 안 된다.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외교관계, 대북관계, 군사관계 이런 국가적으로 이것이 공개돼서 명백한 위해가 있을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5일 안에 이거는 이런 사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소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체로 그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자리에 앉았던 증인들이 대체적으로 재판 중이므로 수사 중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증인들도 그런 국회법, 국회증언법, 국정감사법에 따라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 그런 점은 그 조항을 잘 모르시면 이따 정회시간, 점심시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경태 의원님 오전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라가 망할 때는 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그렇습니다. 검찰이 망할 땐 망하는 이유가 있겠죠. 몇몇의 정치 검사들이 이 검사장 욕심에, 승진 욕심에 정말 무수히 많은 평검사와 수사관, 실무관들을 정말 볼모로 자기들의 이익만, 욕심만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지검장님, 네. 예, 이 혹시 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으세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네. 뭐 다 무혐의거나 불기소, 불송치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철저하게 수사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중에는 이제 제가 뭐 중앙지검이 처리한 한 것도 있고 예, 한 제가 것만 처리한 사건이 말씀. 있고 네. 제가 처리한 중앙지검이 한 사건은 것에 대해서는 다 철저하게 수사하셨다고 생각하신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많이 물어보셨고요.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 불법 수수 의혹도 그렇고 삼성전자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도 그렇고 중앙지검이 수사했던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도 다 철저히 수사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 뭐 지금 제가 근무할 때 처리된 사건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봐주셨고요. 이번에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불기소 처분의 주요 논거가 지식과 전문성이 없다. 시세 조정 관련 전력이 없다. 또 권오수를 믿고 투자한 거다. 그러니까 피해자란 건가요? 근데 이 논리는 저는 좀 그렇지 황당하던데. 않습니다. 피해자인가요, 그럼? 권오수를 믿고 투자했으니까 그 피해자 아닌가요? 시세 조종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취지입니다. 1차 주가 조작 당시에는 피해자였던 거네요. 어쨌든 2차 들어가기 전에 다 거기서 회수받고 피해자라는 2차에서 개념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주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봤는데 그렇죠. 네. 또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이 어려웠다고 쓰셨어요. 검찰의 브리핑을 보다 보면 저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자 이 수사의 방향은 돈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뭐 법조인 아닌 저도 논리적으로 조사할 때 다 이런 걸 보거든요. 핵심은 뭐냐? 돈의 흐름이죠. 근데 첫 번째 주가 조작 작전이 있었다는 점. 이 작전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주포와의 관계다, 주범들의 관계. 사실 검사라면 수사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왜 이걸 파악을 안 할지? 주포들 간의 뭐 여러 가지 혐의 제가 나중에 반박은 다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 23억 원에 대한 돈 출처와 방향 그리고 주범들과 밀접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 조작에 대한 작전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23억 원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주범들과의 관계도 검찰 측의 브리핑 내용이 없습니다.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냥 권오수에게 이용당한 거다. 밀접한 관계 맞지만 여기 이런 결과에 대해서 누가 어떤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6개 계좌의 시세 조정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 신한증권과 뭐 DB증권은 뭐 수요가 지났다 쳐도 나머지 대신과 미래에셋, DS증권에 대해서 여러 정황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검찰 측은 시세 조정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음. 시세 조정을 한다는 사실 인식하면서 통정 매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러고 끝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일임 계좌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자신의 거래에서 나오는 계좌에 대해서 가격을 올린다는 보고를 받았잖아요. 2,600원, 2,650원 정도까지 조금씩 사보도록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게 근거가 안 되죠? 일임 계좌에 대한 계좌 거래에 대해서 금액까지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증권사 직원의 진술 조서가 있습니다. 김건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자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한 진술이잖아요. 이건 매수를 지시했다고 하는 진술인데 답변을 얼버무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진술이 확인이 안 된다. 미래에셋 주문 형태 HTS 관련됩니다. 제3자가 김건희의 계좌로 거래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증권사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까지 모두 넘겼습니다. 모두 넘겼는데 주가 조작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뭐 그런 관련된 진술이 없다고 하면 다 이게 무죄가 되는지. 아니 무죄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는 게 아니죠. 법원이 하셔야죠. 그러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검찰이 기소라도 해줘야 되는데 아니 뭐 패소할 수도 있죠. 저는 검찰이 기소했는데 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소도 안 해요. 두 번째, 직접 운영 계좌에 대한 부분입니다.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의 2010년 10월 28일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어떤 또 저기하기는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기하는 건 어려운데 내부 정보를 파악한 사람이 당연히 또다시 통정거래하기는 부담스럽다는 내용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 인정 안 하고 있고요. 김기현과 민태균과의 문자와 통화 녹취 또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검찰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권원수가 피의자에게 연결해서 매도 주문 나온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상황 및 피의자 인식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거가 다 있는데도 검찰의 브리핑은 하나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놓고 증거가 없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게 압수수색이라도 한번 했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최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수사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좋은 머리 있으면 뭐합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그럼 상해 시험 성적 안 나오는 거죠. 검찰이 아무리 수사권 다 가지고 수사 능력 출중한 분들이 모여 계시면 뭐합니까? 수사 의지도 없고 영장도 청구 안 하고 위에서 하면은 찍힐 것 같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제가 공방을 할 이유도 없다고 보고요. 참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고 지금 분위기 파악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이 상황이 안 좋은지 투표율이 이렇게 낮아도 왜 야당이 이렇게 승리해 가는지를 잘 못 느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창수 검사장이 보시기에는 본인이 송경호 검사장보다 능력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생각은 하지 아니- 않습니다. 그럼 송경호 검사장이 좌천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인사권자가 결정하실 문제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1부터 어렵습니다. 4차장이 다 초토화되는 과정을 어떻게 보셨어요? 당시에 아마 송경호 우리 검사장님 부임한 지 2년이 넘었던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차장들도 다 아마 날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검사장으로 다 승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천성 영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표현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승진을 다 했는데 그거를 무조건 좌천이라고 말씀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법무원 수원 가는 것도 다 승진이라고 볼 수 있죠. 직급으로만 따지면. 근데 아무튼 저는 이창수 검사장님께서 이번에 이 기소 결정에 대해서 최소한 1분만 듣겠습니다. 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아마 이제 뭐 2년도 안 남은 정권 이 수사권 다 뺏기고 공소청으로 격화되고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 그리고 고생하신 평검사님들 실무관분들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때 그 피눈물의 대상이 정말 자기 승진 욕심에 정권에 충성하면서 검찰이 최소한으로 예전에 지켜왔던 그 자존심과 명예마저도 싸그리 망가뜨리면서 아니 단 한 번이라도 중앙지검이 소환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검사들이 가가지고 핸드폰 뺏기고 신분증 뺏기고 있는데 누가 그걸 정당한 조사라고 보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을사오적에 준하는 검사오적이라는 칭호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네, 조금만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사실은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서 제가 시간만 많이 주시면 설명을 쫙 드릴 수 있는데 여하튼 저희가 열심히 검토를 해서 법리에 따라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누구를 이롭게 해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근데 어제 4시간 저는 설명했는데 검사고, 예. 이창수 증인 네. 어제 4시간 설명했는데 아직도 설명할 게 더 있습니까? 네. 어제 다 보시지 않았어요? 자, 오전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을 선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 차례 정회도 있었고 또 오늘 유독 의원님들 상호간에 이런 공박도 많이 있습니다. 오해는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해 주시고 심지어 위원장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은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장이지 여당이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는 그런 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뭐 혹시 발언 내용에 그런 내용을 포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형식적으로나마 의원 상호들끼리 삿대질하거나 공격하거나 위원장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일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잠시 중단했다가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